자, 우리는 얼마 전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호주에서 잠정 승인 절차 돌입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도 코로나, 우리가 왜 코로나19 치료제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면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에서 치료제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게임 체인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백신에 관련한 mRNA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죠. 이 치료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그런 필수 관문이기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가 레큐는 호주서 삼성 잠정 승인도 절차 돌입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순서와 절차 이걸 살펴볼 거고요. 위드 코로나 필수 관문 재택 치료 본격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살펴볼 거고, 자, 위드 코로나 환불했다가 신고 프로꼴 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이 뭐가 있지? 그래서 궁금한 또 송이산 개미 TV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나 뉴스는 제가 다 전부 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끔씩 보시면 이 투자에 대한 공부도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구나, 이런 공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레키로나의 잠정 승인 얘기가 있습니다. 레키로나가 호주에서 잠정 승인 절차를 돌입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유명하죠. 자, 레그덴비막 호주에서 잠정 승인 절차 돌입했는데, 이게 8월달 기사예요. 그래서 이 잠정 승인이라는 게 바로 세계 각국의 긴급 사용 승인과 비슷한 절차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으로 화이자만 정식 승인 나 있고 모더나나 전부 다 나오면 다 긴급 승인인 거죠. 제가 제 여전 영상에서 HLB의 여전 영상에서 보면은 정식 승인과 긴급 승인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반대하는, 이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런 이제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의무화를 할 거라고 하죠. 이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FDA의 정식 승인이에요. 정식 승인이나 긴급 승인이 났으면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자, 정식 승인과 긴급 승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TGA, 호주의 TGA, 레키로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성인의 경증 내지 중등도 요거 치료를 해서 잠정 승인을 고려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잠정 결정은 잠정 승인 절차 첫 번째 단계인데, TJ로부터 잠정 결정을 승인받지 않으면 이 잠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잠정 결정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자, 셀트리온은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TJ는 잠정 결정은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에 대한 잠정 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고, 이게 셀트리온이 조만간 이 TJ에 잠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근데 시장 판매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잠정 결정을 승인받은 제약사는 6개월 안에 잠정 등록을 신청해야 되죠.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6개월 안에 잠정 등록 신청을 하면 TJ가 220일에서 250일 정도 심사를 거쳐서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잠정 승인을 하고, 자, 긴급 승인하고 비슷한 효과라고 그랬죠. ARTG 신청 약물을 임시로 등록해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모더나나 얀센 다 사실 FDA 정식 승인 못 받았지만 긴급 승인을 받은 거죠. 이러면서 우리한테 판매하고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쨌거나 날짜가 220일에서 250일이고 8월 달인데, 그럼 내년 후반기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호주는 이 코로나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고 레키로나 심사 단축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내년 후반까지 어떻게 기다려지? 이렇게 퍼지는데 이렇게가 됩니다. 자, 모더나 백신도 결국 한 달 반 만에 승인이 났고 렘데시비르도 불과 4일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긴급 승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내년 후반기에 할 거면 긴급이 아니죠. 자, 그리고 레키로나는 10월 달에 미국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두 곳에서 레키로나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죠.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 알려드렸고, 이 기사에 대해서는, 자, 조만간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정식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가 진행 중이고, 오늘 10월에 허가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허가가 좀 더 빠를 것 같은 예상이 들죠.
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치료제가 필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에 이 레키로나에 집중하는 거고, 흡입형 치료제로도 개발하죠. 또 제가 이제 영상 많이 찍어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황이 좋은데 당연히 위드 코로나 얘기할 때마다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들은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자, 위드 코로나의 필수 관문 첫 번째가 바로 재택 치료라고 합니다. 이게 어제 기사예요. 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정부는 재택 치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지금 근무도 재택 근무죠. 자, 치료도 재택 치료. 그래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길목이 바로 재택 치료라고 합니다. 이 원래 우리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면서 원래 계획은 전 세계의 계획인데, 전 세계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집단 면역을 일단 형성하자. 우리 집단 면역을 형성한 다음에 코로나19를 종식하자. 원래 이게 목표였는데, 자, 집단 면역 조건이 백신 접종 완료율 70%. 이것도 가능했어요. 원래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노력하면 70%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 델타 변이죠. 이 델타 변이라는 바이러스가 변수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 자,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81%예요. 넘었죠. 70%를 넘었는데 신규 확진자 억제보단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81%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나타난 거죠. 델타 변이. 그렇기 때문에 인구 570만 명 소국에서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죠. 근데 1000명이 생겨서 난리인데 여기는 570만 명이거든요. 근데도 1000명. 이러니까 싱가포르도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싱가포르가 됐든 영국이 됐든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길을 점점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건 현실적인데, 이 누적된 경제 피해가 엄청 크죠, 지금. 뭐 베트남 얘기 때문에 해드리자면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이 피로감을 해결해서 섣불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긴 하는데 한 방향 가긴 그리고 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여서 치명률을 떨어뜨리는 것. 말씀드렸죠. 최소한 70에서 80%는 백신 접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단계적 조건, 한 방에 확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 치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얘기죠. 한 방에 딱 이렇게 해제하는 게 아니고, 셋째 조건이 바로 항바이러스제 확보입니다. 치료제가 급하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신 접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증 예방과 사망률 하락인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사망률 상승이 둔화. 당연한 거죠. 백신이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상승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치명률을 독감 수준, 독감도 많이 죽긴 죽는데 0.1% 수준인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요 정도 수준까지, 독감 수준 정도가 되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지금 정책을 가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싱가포르죠. 영국은 한 방에 풀었고, 자, 싱가포르는 단계적 접근법을 택했죠. 자, 영국이 7월 19일 자유날을 선포하고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모임 제한 다 풀었죠. 지금 축구 경기장 혹시 손흥민 선수 나오는 거 보면 뒤에 마스크도 안 쓰고 굉장히 많아요. 영국인들 지금 다 푸른 거예요, 한 방에. 근데 싱가포르는 자,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기사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기사를 링크 영상 걸어드렸어요.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덜 위험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항바이러스 확보예요. 자,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기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해 11월 신종플루 유행이 정점을 이뤘는데 타미플루가 나왔죠. 그러면서 유행을 줄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급한 게 치료제고, 우리 셀트리온이 여기 레키로나라는 게 흡입형 치료제로 가면서 요렇게 타미플루 같은 요렇게 이런 좋은 제약사가 되길 바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다른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총 코스닥 시총이 이렇게 헬스케어죠. 마찬가지 시총이 높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레키로나가 치료제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